네, 무슨 일이 있어도 생업에 쫓겨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카파라치로 강제 소환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 만나 너무 좋아하시는데 소개 좀부터. 네, 김영동 변호사 그리고 박덕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제 소환. 이게 원래는 소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오랜만에 야, 만나셨으면 이거 인사 2주 좀 하고 만에 그러세요. 보는 좀. 건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다가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어젯밤 꿈에서도 네? 뵀는데 야, 왜 꿈에서? 다녀가신 기억 안 납니까? 소름 끼치게. 저는 다음에 제가 출장 한번 가려고. 아. 이 몸값이 높아지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 가려요. 두 분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서 네. 제가 오늘 두 분 대사는 확확 자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친하지 않구나 이 세 남자는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네. 카파라치를 통해서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오늘은요, 그 애청자분들이 게시판을 또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로 저희에게 그 갑질 사례들을 좀 해결해 달라, 좀 아니면 또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대1로 뭐 상담하는 전화도 아니고 또 게시판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 두 완벽한 노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가분들이니까. 예,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소통을 중시하는 해결사 가파라치가 준비한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영동 변호사와 우리 박덕수 소장의 고객 만족 서비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주제 반가워요 애청자 소통해요 청취자 가파라치 AS 특집. 자,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볼 사례는요. 아이디 행복가자 이렇게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 일단 좀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절친인 언니가 큰 홈쇼핑 회사 콜센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접 고용된 건 아니고 위탁업체입니다. 입사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일주일 정도 교육받고 시험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교육 내용 중에는 실제로 주문 전화를 받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교육비가 하루 35,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회사가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다른 데에도 또 쓸모도 없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 꼴랑 35,000원만 지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해서 회사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것 같다며 일이 힘들어서 한 달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너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회사 걱정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진짜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회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면 제대로 임금을 주면서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네. 내용입니다. 홈쇼핑 콜센터에 취업한 언니가 네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본인이 더 속상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이제 가파라치에 사연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올려주신 글에서 이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팍팍 느껴지거든요. 그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당사자보다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 두 분이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 시간도 제대로 임금을 쳐줘야 된다. 그렇다, 아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그렇다. 그렇다. 우리 박 뭔가 소장님. 다르게 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짧게. 맞다. 맞다. 근데 맞다 일단. 음. 뭔가 변호사님하고 차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 좀 고민하는 맞다. 느낌? 예, 예. 일단 그 사례의 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노동시간 정의부터 김 변호사님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근기법에도 50조 네. 3항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해석하는 기준도 뭐 명확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노동자가 네.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근로 시간이다. 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직 충분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반드시 현실적으로 노무에 임해야만 노동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 고민한 느낌이 있었던 게 네. 그 실습생 같은 경우 이제 교육을 하시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제 실습생 같은 경우 정말 온전히 이게 교육 뭐 공부 느낌이면 실비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실습생도 이 그 명목만 실습이지 실제 근로 현장,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게 만든다면 네.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케이스가 이제 이게 또 인터넷 상담의 한계일 수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또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예. 저는 그 계약서에 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이 부분이 예.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뭐 수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과정을 뒀다 교육 예. 과정으로 예. 뭐 그랬다면 좀 다른 결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네. 해도 그게 순수한 교육이냐 네. 아니면 지금 여기 문구에도 있다시피 아. 실제 업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같이 병행을 하는 거냐에 의해서 예. 저는 근로시간 여부도 좀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유의사가 아니고 네. 강제사항이다 하면 이건 근로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지금 제가 놀란 게 네. 이제 변호사님 저 멘트 하는데 중간에 질문을 하시는 변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놀란 게 두 네. 분이 진행하시고 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MC를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우리가 MC 질문해야 되는데 아니, 저 우리 것까지 다 하네. 질문을 끝까지 제가 안 읽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박 소장님. 변호사님 네. 저 질문 안 하시면 안 돼요. 김영정 변호사님 다음부터 떨려요. 대본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는 게 의무라면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인데 네. 우리 사례 속 콜센터 교육 시간이 그럼 이제 이게 정말 근로시간인지 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그 의무인지에 대한 표현을 적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시간이 이른바 노동 제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용자에게 강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네네. 교육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저는 그게 순수하게 교육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노동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네. 하나 예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예 하나 듣고 예, 싶은데. 좋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 사업장에 많이 일어나는 예입니다. 네. 운전하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른바 안전 의무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가끔 사내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은 중과실을 해서 큰 교통사고를 냈다 네. 하면 뭐 당연 면직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 뭐 신호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벌점이 쌓이면은 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그에 대한 노동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조차 그러한 네네. 교육은 이른바 사용자의 그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노동 시간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그렇게 벌점이 쌓였을 경우에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간다.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네. 그것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또한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런 교육들이 수습 기간으로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 소장님. 예. 그래서 그 수습 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를 주신다면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네. 수습 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의무 사항인 교육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통상 이제 임금을 주는데 지금 같이 이거는 뭐 실비도 아니고 좀 실비인가요? 실비 수준인 것 같고 실제 뭐 한 3분의 2 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여튼 통상 동종의
그 노동자들보다 조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수습기간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습 중인 경우는 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만 네. 최저임금의 90%. 아, 예. 90%. 예. 그러니까 35,000원 나올 수 없는 거겠죠. 예,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엄격해져서 네. 단순 노무 업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이 있습니다. 네. 이 수습 기간이어도 단순한 업무는 거기서 또 제외한다. 제외한다?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된다. 아. 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습도 그냥 나중에 임금 주고 나서 너 수습이었어. 이거는 안 되고요. 그쵸. 예, 근로계약 당시에 그 명시가 돼 있거나 네. 아니면 취업 규칙에 그 명시가 돼 있는 다음에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네. 수습 기간이 맞습니다. 된다. 예, 이 네. 말씀 드립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콜센터에 취업해서 네. 아까 교육비 35,000원, 꼴랑 35,000원을 받고 다닌다고 하는 언니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네. 네. 방금 내용면에서 우리 박 소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수습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업 규칙 내지 다른 규정에 따라서 아마 급여 시급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35,000원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분에게 있는 것이겠죠. 네. 이후에 절차적으로는 그 차액 이른바 체불임금이 되는데 체불임금을 달라고 지방노동관서 우리 옆에 보는 노동청에다가 이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진정 내지 고소 고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 변호사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대로 하면 네. 참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못 하시잖아요. 교육 기간이니까 내가 수습 기간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꼼수도 아예 사라져야겠지만 그렇죠. 노동자들 스스로도 내 거 챙겨야 하는 이런 좀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친한 언니에게 한마디. 정당한 노동 후엔 임금과 보상을 그리고 행복까지 아님. 막힌 속이 확 뚫리셨나요?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영어다. 세크레토, SECRETO, 세크레토 아하. 네. 님이 우리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양질의 방송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주 훌륭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 시내 중등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학교는 점심시간을 중식 지도시간으로 인정해줘서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요. 네. 8시까지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보통 오전 7시 50분에 교무실 도착하고 퇴근은 오후 4시 5분쯤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서 앞으로 4시 10분 이후에 퇴근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으므로 그 정도는 늦게 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 지침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는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상황극을 통해서 조 소장님하고 저하고 출근이 그렇죠. 9시까지인데 8시 50분까지 하라고 네. 한다. 뭐 이런 예를 전해드렸었는데 역시 근무 시간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박 소장님이 게시판에 올린 답변을 보니까 사용자가 너무 쪼잔하니까 비슷하게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10분 일찍 출근하지 말고 정시 출근을 해라 이렇게 권하셨는데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제 상담에 이게 좀 네네네. 약간 특징인가 단점일지 모르는데 그냥 네. 간결한 답만 하면 되는데 좀 이 쪼잔한 건 저도 좀 같이 욕을 좀 하거나 하도 예.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쪼잔하네, 이건 뭐.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근로시간 단축하니까 뭐 뉴스나 언론에 여성들 화장실 가서 뭐 화장 고치는 시간, 뭐 남자 직원들 뭐 담배 피고 떠드는 시간 뭐 그것도 제한다 뭐 하여튼 엄청 쪼잔하게 나와서 쪼잔하네요, 맞아요. 진짜. 예, 지금 이 경우도 보면 아니 5분에 퇴근하는데 10분 이후에 퇴근하게 하는 게 이게 쪼잔한 거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쪼잔에는 쪼잔 해가지고 같이 쪼잔하게. 예. 같이 욕하면 또 이분도 당장 해결 안 될 수는 있는데 기분은 또 누군가 날 이해해준다는 그쵸, 느낌이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예, 그냥 썼습니다. 예. 그냥 기분상 잘 예, 썼습니다. 공감하는 느낌. 같은 눈높이로 네, 이제 그럼요. 고민을 예, 해주신 예.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거 지설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도 있어요. 네. 근데 4시 퇴근이 원칙인데
4시 10분 이후에 퇴근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면 아. 연장 근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당사자 간 합의가 우리가 또 교육을 쭉 받아보니까 이게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답할 시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김 변호사님 아. 답변이니까요. 예, 예. 네. 모든 그 노동 조건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합의가 원칙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예. 요구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요 질문 사항에 함의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음. 이게 이 사용자의 지시 사항이 위법이다라고 글을 쓴다 그러면 몇 개를 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 예, 진짜요? 몇 개를 집어낼 수 있죠. 오. 근데 이걸 이제 연장 근로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방적 지시만 있고 네. 그 이후에 yes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기준법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53조죠.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좀 이따 덕수 소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한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인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최근에 뜨겁게 핫했던 네. 포괄임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어서 박 소장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도 이 상담 내용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고정 OT인지 포괄임금 뭐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즘 핫하다고 이제 하고 지금 아직 지침이 안 나왔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달 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 상시적인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시간의 주범인 것이 이제 포괄임금제인데요. 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냥 판례 네. 판례. 판례 통해 가지고 법에는 없는데. 형성이 돼서 원래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힘들고 근로자 동의 및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는 등의 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의 노동조합 없는 데는 다 그냥 편의상 한꺼번에 아. 퉁쳐서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임금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연차휴가 수당까지도. 아. 예, 그냥 퉁으로 뭐 연봉제하고도 좀 혼용되긴 하죠. 예, 한꺼번에 이제 지급을 하는데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고정적인 연장근로 수당을 만약에 뭐 10만 원을 줬다 네. 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거보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더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지급받은 오히려 연장 수당에 비해서 실 근로시간이 초과하면 네. 사전에 줬다고 끝이 아니고 어.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아. 예, 임금 체계가 초과되는 포괄임금제. 부분은 더 예. 줘야 되는 거죠. 예, 예. 어. 근데 근데 뭐 실제 잘 안 되고 있잖아 이게. 그렇죠. 음. 예, 예. 악용되죠. 그 포괄임금 제도가 네. 유효하려면 예. 노동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안 된다라는 되죠. 예, 대원칙이죠. 근데 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종합을 해 보면 네. 연장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네. 사전에 연장 근로를 약정을 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죠. 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양이 좀 그 질문 양이 디테일하지가 않은데 네. 뭐 4시 10분까지 연장 근로 수당이 책정이 돼 있으면 네. 그 전에 퇴근해도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 예. 그 뭐 특히 여기서 5분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예, 그거는 하여튼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니까 더 줘도 된다. 예, 3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전에 제 수당을 실근로에 의해서 공제하는 걸 정하지 않았으면 더 뭐 주거나 또 그게 실근로가 적다고 해서 공제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고 네, 네. 또 여기에 맞춰서 임금을 5분 이제 안 하고 버틸 네.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5분치 까 이렇게 정말 쪼잔한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 교장이에요, 교감이에요. 어우, 난 교감 선생님 온 줄 알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이분이 깐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고정 연장 근로수당을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뭐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다라고 보는 또 행정해석도 있으니까요. 좀 적절하게 믹스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막 몇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네네. 내막에는 약간 감정 싸움도 좀 있는 느낌이 그럴 있어요.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5분 뭐 그런 5분이니까. 상관이 예, 네. 예. 해서 저는 이분한테 추천하는 게 네. 예, 8시에 딱 정문 통과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또 추천한 거죠. 음. 예. 감정에는 좀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5분 뭐 일 안 했다고 그거 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쪼잔한 네. 거죠. 예, 예. 혹시 김 변호사님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가 아, 더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과거 노동 시간에 대한
명확한 우리 법률 내지 제도적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월 28일 날 근기법 이른바 노동시간 관련된 단축과 관련된 법률이 쭉 통과되면서 네. 제가 알기로 노동부에서도 이제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아마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연장 근로나 네. 포괄 임금제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개선책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에 관해서 좀 관심 있게 네.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대원칙은 여하간 실제로 일한 노동 시간을 연장 근로를 미리 합의했다고 하거나 포괄 임금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고 하여 무조건 그에 맞출 필요는 없다. 실 노동 시간이 훨씬 많으면 그에 맞춰 그 노동 시간만큼 지급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입이 근지러운데 이 사업장 같으면 네. 이미 어느 정도 5분에 퇴근하는 게 굳어졌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규범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자 임의로 바꾸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취업 규칙이나 기존의 노동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의견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이 교감 선생님이 좀 그러게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 이번 경우도 그러면 고발해야 되나요? 노동청에? 모든 것을 고발로 풀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 교감선생님 쪼잔에는 쪼잔. 오늘은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연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네, 그런 네. 애프터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잘 모를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네.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예감이 좀 네. 들고 있습니다. 세크레토님에게 말합니다. 쪼잔에는 쪼잔. 교감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얘는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5분 일찍 가라해야 숙이 후련했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궁금증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사례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5월 4일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이 직접 면접을 받고 면접 중 연봉도 결정됐습니다. 5월 13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인 12일 저녁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력서 넣어놨던 회사들에서 연락이 왔지만 채용이 됐다는 이유로 전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취소 통보를 받으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참고로 5인 이하의 업체입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야, 이거 정말 황당하고 열받겠는데요? 아니, 채용됐다고 그랬는데 하루 전날에 채용 취소를 받았다. 너무 황당한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 사연은 보니까 우리 박덕수 소장님의 들어온 그 문의사항이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유력 언론사에도 이 사연이 좀 대두가 됐다고요? 예, 뭐 언론사에서 문의가 오셔가지고 아. 그 상담 케이스가 네. 있냐. 근데 네네네. 이 조건에 맞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용 내정 취소인데 네. 이것 때문에 딴 데 회사도 못 갔고 그렇죠.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좀 찾아가지고 이제 전달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다음 날 포탈 메인에 아, 그래요? 떴어요. 예, 아, 예. 우리 박덕수 소장님 덕분에 제 얘기는 그분이 기자였는가? 기자였습니다. 아 취소당하신 분이 아니요. 물어오신 분이죠. 상담을 제 요청해 오신 시간이니까요. 분. 우리 김영정 변호사님 예, 예. 다음에 대본에 좀 나도 한번 헷갈려. 좀 읽어봐 말씀하시면. 주시면 예, 예. 네. 예. 난 뭐 언론사가 5인이야 언론사가 또 있나 해서 아니, 근데 일단 저희가 좀 네. 내용으로 조금 그죠? 들어가 보면 일단 그 출근하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취소됐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 변호사님? 이거 해고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법률 용어로 취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네. 취소라 하면 이분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 성우인데 알고 보니 그때 목소리가 가짜 목소리였다든지 본인에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노동자한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아 원래 하자가 있었네요라고 하고 취소를 구할 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사유가 전혀 없이 취소를 하는 것은 네. 이른바 부당 해고에 해고. 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아, 채용 취소 통보 해고의 정당성이 해고는 아니지만 해고에 응. 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고에 준해서 예. 박 소장님 이런 경우 좀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경우? 예, 아까 변호사님이 중간에 또 네. 예, 개입하셔갖고 제 네네네네. 멘트가 약간 잘렸는데 네. 그거 먼저 하면 하여튼 이 상담이 와서 네. 이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1년 전 얘기예요. 이 아.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제가 네네. 예, 통화해가지고 지금은 또 잘 지내고 계시다는 다행이네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 굳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제가 할 얘기는 네. 이게 언론에 뜨고 나서 어. 그날 왼종일 채용 내정 취소와 관련한 상담만 받았어요. 아. 이게 포탈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노동오케이도 진짜 대단한 그럼요. 우리 그러니까 박선생 계속 대단하신 그쪽 전화 분이에요. 네. 이거 한번 아침에 나가고 나서 네. 관련한 전화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때 또 공중파 두 곳에서 네. 이 포탈 보고 또 섭외해 달라고 그분이. 그래서 1년 전에 이 비슷한 상담을 한 분들한테 또 전화 1년 만에 네. 전화해가지고 안부 여쭙고 네. 뭐 이 과정도 소장님 네, 저기 네, 이제 해결책을 아, 얘기해 네, 주셔야지 네, 네, 네. 본인 자랑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네, 또 네, 이해도 네. 해주셔야 네. 그 채용 다음 편에 2편 하죠, 이거. 당사자 불러가지고 2편. 네. 채용 내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네. 이게 사실상의 해고일 수 있는데요. 해고이지만 통상 노동자에 비해서는 그 요건이 네. 상당히 넓겠죠. 예, 완화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당한 또 해고였다고 해도 네. 채용 내정을 통지해서 타 회사의 취업길 포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쵸. 네.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손해배상도. 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경우는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네.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그렇죠. 화도 나죠. 음. 네. 아니 출근해보기도 전에 부당해고를 당한 이분 네네.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네. 아까 이제 뭐 손해배상도 있다고 청구할 수 얘기하셨는데 있다.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이게 노동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부당해고에 준해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네. 이른바 채용 내정 통보를 받았는 것이지 당신이 그 이른바 계약을 체결했다,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네, 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최소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에도 우리 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또는 좀. 어떤 같은 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으면 백발백중 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가정을 근데 네. 모든 한다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해고에 준하는 상당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분명 구할 수 있다. 네. 물론 이것이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냐에 대한 것은 엄밀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구제 신청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위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면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일단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박 소장님. 그래서 예. 또 다른 대응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힘든 게요. 네. 일단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약간 좀 구체화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해고다 이렇게 좀 해고다. 보는 그 게 부당해고. 예, 네. 어찌됐건 그 뭐 공고가 있었을 거고 그럼 유인이고 또 전형이 있었고 면접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건 네. 청약이고 합격 통보를 했으니까 응락이다. 네. 근데 아. 그 이후 과정에 연봉도 결정. 연봉 결정, 사실상의 근로계약도 작성했다고 네. 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저는 해고가 맞다. 근데 이제 고민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그 사업장에 적용 1인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아하. 적용이 안 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시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전 근거가 될 수 있다. 예. 5인야 사업장이니까. 예. 그럼 이분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네. 소송, 소송. 예,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네. 채용 취소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상담 답변은 이렇게 해도 좀 이게 부담이 그렇죠. 예, 이분이 이걸 과연 그렇죠. 소송을 가실 수도 있을까? 근데 결국에 그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예,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 자세히 안 여쭤. 한국노총 법률원으로 꼭 오시라고. 네. 다시 저희가 지원을 연락드릴까요? 해드리겠습니다. 1년 지났는데. 우리 김영대 변호사님 이거 정말 좋다. 멋진 답변이셨어요. 우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네. 오시면 무료로 그럼요. 해결을 알겠습니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근데 살짝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면접까지 보고 우리 박소장님께서 연봉기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서류로 통보받은 게 아니고 이제 구두로 전화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업주는 낙덕 사업주는 이런 정도면은 나 전화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뺄 수 있는데 이럴 땐 또 어떻게 하죠? 근거죠, 근거. 그런데 네. 세상 일이 다 조금씩은 그 의심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 내가 그런 적 없다. 네. 전화는 했는데 네. 내가 불합격 통보를 한 게 아니고 뭐 합격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간접적인 증거지만 그 또한 간접 증거들이 쌓이면 네.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주장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아. 경찰서에 가서 통화 내역 조회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경찰서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내용 조회도 가능한가요? 아니, 내용은 아니지만 그 아, 발신자가 실제 통화 남아 있으면 네. 그거는 입증이 될 수 있는 예, 하나의 예. 증거잖아요. 아무튼 뭐 상황이 어렵다고 경험자신 그래도 것 같은데. 네. 진짜. 우리 차마 노동자분들이 그 말은 내가 뭐였다니까. 취재를 가니까요, 변호사님. 예. 예.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소장님. 예. 우리 청취자의 목소리에 네. 귀를 기울여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네. 분 우리 애프터 서비스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발대발의 톰과 제리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과 재미는 뭐야? 톰 제리.